댓글로 스레딕에 마네킹 인간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건가 했거든요. 한때 네이트 판하고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이 마네킹 인간에 대한 괴담이 엄청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마네킹 같은 외형을 가진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졌을 때 피부가 마네킹처럼 하얗다던가 눈에 흰자가 없었다던가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던가 등등 각종 목격담이 쏟아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길 한복판에 어떤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처음엔 술에 취해서 마네킹을 혼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괴담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스레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길고 기묘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레주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레스주들의 경험담이 이어지고요. 스레가 뜸해지고 3년이 지난 후에 스레주가 다시 등장을 해서 근황까지 들려주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오늘의 스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네킹 인간에 대한 내 경험과 생각. 내가 7년 전쯤에 겪었던 건데 내가 마네킹 인간 봤어가 아니고 그냥 기묘했던 깨름칙했던 경험이랑 거기서 기반한 추론 같은 걸 써보려고 해. 시간이 좀 지나서 아주 정확하진 않고 그냥 충격받은 장면이나 강렬한 인상받은 순간순간만 잘 기억나고 그 전후는 스토리만 기억해. 그게 마네킹 인간. 붙은 이름이 이렇더라고. 마네킹 인간이라는 것도 정확한 게 아니라 내 추측이야. 사촌이랑 우리 집이랑 원래는 같은 지역에 살다가 내가 초등학교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할머니도 모시고 갔어. 그래서 우리는 사촌 집에 놀러 갈 겸 할머니도 볼 겸 해서 그 지역으로 놀러 갔을 때야. 정확한 지역명은 말하기 힘들지만 우선 밑쪽이고 사람들이 적게 살아. 근처에 백화점은커녕 시내나 영화관도 그 주변에 없어서 차 타고 나가거나 버스 타고 30분 정도 타고 가야 한다고 들었던 게 기억나. 흔하게 보이는 베스킨라빈스? 그런 것도 거기에 없었어. 학교도 소규모로 한두 개씩 있던 지역이었어. 지금은 안 간 지 3년 정도 돼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교적 고립된 그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 어릴 때는 사촌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크면서 예전처럼 방방 뛰면서 같이 놀아주기는 좀 민망하고 어른들은 날 대화에 끼워주지 않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지. 내 신세를 딱하게 여긴 내 여동생이 같이 PC방에 가자고 했어. 사실 내가 우리 중 맞이라서 먼저 PC방 얘기 꺼내는 게 좀 민망한 상황이었거든. 동생 핑계 댈 수 있으니까 나는 나름 쾌재를 부르면서 못 이기는 척 승낙했지. 아마 동생도 사촌 혼자 보기 버거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거기서 좀 덜 발달된 조용한 곳이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 시골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PC방이 몇 개 안 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 우리 집은 집 기준 5분 거리로만 PC방이 5개는 되거든. 그래서 그 몇 없는 PC방을 향해 출발했지. 집이랑 가장 가까운 곳은 인근 주민들인지 꼬꼬마들로 다 찼었고 두 번째로 간 곳도 사람이 많았어. 자리는 있었지만 따로 앉아야 해서 어린 사촌 때문에 패스. 세 번째는 문이 닫혀 있었고 우리는 PC방만 1시간 정도 찾아 걸었고 좀 힘든 상태였어. 그러다가 집이랑 아주 먼 곳까지 왔어. PC방이 있더라고. 주변은 시내까지는 아닌데 근처에 편의점도 있고 인형 뽑기도 하는 곳도 있고 다른 학교나 학원 근처 풍경 그 정도. 사람들도 꽤 있었고 학생들이 주로였어. 교복 입은 아이들. 처음 보는 길인데도 너무 힘든 데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여차하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 할 심산이었지. 근데 내가 게임할 땐 무조건 코카콜라 제로 마시거든. 근데 PC방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우리 집 근처 PC방에도 가끔 없는데 여기는 더. 그래서 100m 앞에 PC방을 두고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러 들어갔어. 사촌 애기가 힘들어하는 데다 비염, 축농증, 아무튼 코가 계속 흘러서 음료수 주문받고 여동생한테 내 카드도 챙겨서 자리 맡고 애 데리고 먼저 들어가 있으랬어. 음료수 다 사고 나와서 PC방 앞에까지 왔어. 엘베 타기 전에 동생한테 자리 물어보면서 가려고 휴대폰을 뒤지는데 손수건이 없는 거야.
사촌 애가 코가 계속 흐른다 했잖아. 그래서 그 애가 아기 때부터 쓰던 손수건이 있다고 주셔서 그걸로 닦아주면서 왔거든. PC방에서 한두 시간은 있을 텐데 싶어서 손수건을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어. 편의점에 있을 것 같아서 알바생한테 이해 구하고 편의점 둘러보고 있었거든. 바닥엔 없길래 라면 먹는 테이블? 그쪽에 있나 해서 거기로 눈을 옮기는데 테이블이 바로 앞 유리문을 보면서 밥 먹게 되는 구조라 밖에 사람들도 보였어. 근데 정상에다 중절모 쓴 키 큰 남자가 있었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눈에 띈 이유는 우선 키가 엄청 컸고 피부가 여벌굴 쪽만 얼핏 봤는데도 엄청 하얗더라고. 뽀얀 게 아니라 그냥 페인트 흰색처럼. 그리고 내가 바로 알아차린 이유는 그 큰 사람이 갑자기 바닥 쪽으로 몸을 숙이니까 시야에서 뭐가 훅 사라져서 무심코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와서 의아한 건 키가 그렇게 크고 하얗고 또 그때 계절이랑 안 맞게 정장 풀세트를 입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더라.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봐. 안 보이는 건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건지 눈길 자체를 안 줘.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 다리 사이로 그 사람이 내 동생 손수건 줍는 손이 보이더라. 누가 봐도 하얀 애기 손수건이거든. 손은 가죽 장갑이어서 쉽게 알아봤어. 내가 어? 하면서 놀라서 알바생한테 인사하고 나와서 그 사람 찾았어. PC방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내가 급하게 저기요 하면서 뒤따라갔거든.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소리도 묻혔는지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근데 내가 키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엄청 커서 그런지 내가 나름 빠르게 걷는데도 간격이 멀어져. 급한 맘에 내가 저기요 아저씨 하면서 겁나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오른쪽 코너로 꺾더라고. 내가 인파에 치고 그 코너에 다다라서 똑같이 꺾었을 땐 이미 그 길 거의 끝쪽에 있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꺾길래 그때부터는 겁나 뛰었지. 근데 그 짓을 한 번 더 하니까 진짜 한적한 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걔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도로도 자동차 하나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거리. 그 건물 보니까 폐건물 수준으로 낡아서 우중충하고 들어가는 입구도 낡은 오피스텔 들어가는 유리문처럼 안에는 어둡고 그래서 멈칫했어. 근데 건물 간판을 보니까 건물만 오래됐지 땡땡 단과학원, 땡땡 병원 이런 식으로 3, 4층인데 운영하는 건물 같은 거야. 속으로 아 그래서 정장 입은 건가? 선생님인가? 아니면 병원 가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들어갔어. 어차피 여기 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손수건 찾는 김에 길도 물어봐야겠다 했지. 그리고 몇 층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늦으면 놓칠 것 같아서 뒤따라 서두르면서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춰 있었어. 그래서 나도 엘베 타고 4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동생한테 손수건 잃어버려서 찾고 간다고 문자를 보내놨어. 근데 문이 열렸는데 그 시설로 들어가는 철문이 닫혀 있는 거야. 휴가 가거나 폐점한 것처럼 현관문처럼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엘베에서 내리면 정면에 계단이 있고 그 왼쪽에는 화장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오른쪽에는 큰 문 안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작은 문이 이제 실질적인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 내가 당황해서 화장실도 갔다가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 큰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닫혀있는 철제문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통로를 지나가니까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 엘리베이터에는 지하 1층이라고 적혀 있었고.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거야. 이렇게 잘 안 알려진 거리에 호진 건물인데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간판에는 없던 지하층이 있으니까 못 가겠더라고. 주차장인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왜 굳이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가지 싶기도 하고 내 머릿속엔 인신매매 조직 집단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 그래서 섣불리 가지는 못하고 그 엘베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지하 1층에서 위로 가는 표시가 뜨길래 아, 뭐 됐다 싶어서 처음 엘베 왼쪽에 있는 화장실로 숨었어. 화장실 옛날 건물이어서 그런지 센서가 아니라 수동으로 전등 끄고 켜는 거였는데 걸릴까봐 키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 엘베에서 내렸는데 말소리가 들리는데 앳된 목소리였다. 초등학생? 중1쯤? 그래서 속으로 아 뭐야 하고 좀 내가 스스로 민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걔네가 하는 말이 대화 전부는 기억 안 나. 근데 하는 것처럼 목소리 푸는 소리? 이 소리 듣고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안 건데 아 목소리는 별로다. 이번엔 꽝이네.
이러더라. 내가 헬륨 풍선 마셨나 싶어서 우선 더 들어보니까 둘이서 대화하는데 아, 이 목소리 별로다 이번엔. 얜 꽝이네? 안 마주치게 잘해. 알지. 그래도 이게 어디야. 대충 이런 대화였고 엘베 타고 내려갔어. 난 지하에 보컬 트레이닝 하는 곳인가 해서 나온 애들도 학생이라 긴장도 풀리고 엘베도 4층에 멈춰있길래 바로 엘베를 탔어. 내리니까 학원 같은 복도 입구였어. 공부방 같은? 복도 기준으로 여러 칸 양옆에 공부방이 있고 방과 방 사이는 벽을 튀어나오게 해서 그 각 방문 앞까지 안 가면 공부방이 안 보이는 구조. 웅성웅성 애들이 떠드는 것 같은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었어. 근데 내가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저기요 하니까 그 웅성웅성 소리가 한순간에 싹 사라졌었다. 내가 한 번 더 저기요 하니까 키 크고 엄청 이쁜 언니? 3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가 웃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나왔어. 빨간 원피스 입고. 그래서 내가 아, 물건 찾으러 왔는데요 하니까 그 양옆에 있던 칸칸에서 학생들인지 선생들인지 나이대가 다양한 사람들이 고개만 빼꼼 내밀어서 나를 쳐다봤어. 그냥 일반 사람들. 내가 당황해서 막 횡설수설 말했어. 아, 제 동생 손수건 어쩌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의 맨 뒤쪽 칸에서 내 사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다 말고 야, 이한결! 소리 질렀거든? 제가 왜 여기 있지 싶고 사촌이랑 손수건 주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근데 내가 소리 지르자마자 그 칸칸에서 나 보고 있던 얼굴들이 일제히 내 사촌 있는 쪽으로 휙 돌아갔어. 그리고 걔들이 망했네, 망했네 하면서 지들끼리 중얼거리기 시작함. 나는 이때까지 별 생각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거짓말치고 도망간 거 걸려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사촌 관리 못한 동생한테 뭐라 하려고 전화를 거는데 신호음이 안 갔어. 지하여서 안 터지나 나가서 보자 하고 우선 폰 집어넣고 그 여자한테 아, 제가 제 동생이라서요. 데리고 갈게요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시죠? 하더라고. 내가 원래 사촌끼리 PC방에 같이 가기로 한 건데 제가 동생한테 거짓말치고 혼자 빠져나왔는지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내 사촌을 한번 돌아보더니 자기는 여기 학원 원장인데 숙제를 여러 번 안 해와서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결이가 혼나기 싫어서 몰래 왔나봐요 라고 했다. 그래서 나한테 한결이한테 학원 통신문 챙겨줄 것도 있고 조금 타일러서 보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기다렸다 같이 갈게요 했다가 동생한테 뭐라 할 시간 계산해서 거긴 전화가 안 터지니까 아,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엘베 타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엘리베이터 내려서 원래 엘리베이터 타려고 내려오는 동안 전화 거는데 문자인지 진동이 와다다 왔어. 보나마나 애 잃어버렸다고 애 찾는 내용이겠지 싶어서 문자 확인은 안 하고 소신님 3번 정도 가니까 동생이 받았어. 내가 화나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동시에 동생이 언니 어디야? 소리 지름. 내가 기가 차서 네가 애 잃어버려놓고 왜 나한테 승질이냐 소리 지르려고 숨 들이키는데 동생이 한결이가 언니 찾아 하는 거야. 내가 개빡쳐서 애 잃어버려놓고 거짓말까지 하냐면서 PC방 바로 옆자리 잡은 거 아니냐고 왜 애가 밖으로 나오는 동안 게임에 집중해서 보지를 못하냐고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내 동생이 한결이 나랑 있는데? 하길래 내가 화 누르면서 다시 봐라 했는데 옆에서 바나나 주스 마시고 있다는 거야. 내가 뭔 소리냐고 방금 한결이 학원 갔다가 한결이 상담하는 거 기다리는 중인데 하니까 동생이 여태 연락 없다가 뭔 소리냐면서 내가 음료수 사온다고 했는데 하도 안 와서 바나나 주스 시켜줬다고 문자 확인해보라고 하더라. 문자가 한 6, 7통 와 있는데 처음엔 어디야? 음료수 언제 사옴? 언제 사옴? 언니 자리 누가 앉아서 자리 뺏겼다. 대체 전화는 왜 안 받냐? 손수건 아직이냐? 마지막으로 보는 문자가 손수건 없어서 화장실 휴지로 한결이 코 막아놨다는 문자였어. 그 문자가 내가 한창 안에서 원장한테 사정 설명하고 있을 때 내가 뭔 소리냐고 내가 본 건 뭔데 네가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동생이 막 욕하면서 한결아 받아봐 하고 바꿔줬다. 받자마자 누나 언제 와? 음료수는 이러는데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건물 올려다보는데
4층 창문에서 그 원장이랑 눈이 마주쳤어. 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순간 발끝에서 소름이 쫙 올라와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내팽개치고 냅다 달렸다. 그냥 발 닿는 대로 달리니까 내가 첫 번째 코너 쪽 돌기 전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이 나왔어. 그리고 PC방 방향으로 뛰면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빨리 한결이 데리고 나오라고, 바로 나오라고 막 고함 질렀다. 너무 무서워서. 숨 고른 지 10초 정도 되니까 동생이 뭐냐면서 내려왔는데 내가 도저히 거기서 말을 못하겠는 거야. 사촌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나온 적 없냐, 화장실도 안 갔냐, 학원 간 적 없냐 질문하고 동생한테 지금 PC방 가서 애 나간 적 없는지 CCTV 확인해도 되냐니까 10만원 빵 하자길래 우선 알겠다 집에 가자 하고 아빠를 불렀어. 그리고 집에 가서 삼촌한테 한결이 학원 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태권도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단과 학원도 다니잖아요 하니까 아직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무슨 학원이냐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 그래서 내가 막 위치 설명해주면서 그 건물을 설명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 내가 팬이 가서 우선 땀 범벅된 거 씻고 좀 가라앉은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무섭고 이 무서운 경험을 누구한테 털어놔야 그나마 안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암튼 여동생 불러서 둘이 있을 때만 털어놨어. 여동생은 처음에 당연히 안 믿었고 나한테 음료수 못 사와서 지금 스토리텔링 하는 거냐고 비웃다가 내가 막 욕하면서 진짜라고 믿으라고 1시간 동안 지랄지랄 하니까 그제서야 아 장난치는 건 아니네 싶은 표정으로 들어줬어. 근데 얘는 내가 거짓말 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아마 내가 잘못 보거나 착각했다고 생각하더라고. 닮은 애 아니야? 다른 애일 수도 있잖아. 하는데 그럼 내가 한결이 불렀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동시에 걔를 쳐다보냐고. 그리고 내가 한결이 2번째로 불러서 원장이 상담 후에 보내준다고 했을 때는 다른 애들처럼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아예 몸이 보였는데 입고 있던 옷이랑 똑같았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더라. 자기 옆에서 듀오로 계속 롤했대. 내가 동생한테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섭다고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그랬어. 동생도 믿을 수는 없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반신반의한 거지. 그러더니 그럼 내일 같이 가보재.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거길 왜 다시 가냐고 간신히 도망쳐서 나왔는데 막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서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언니도 무서운 거 없어지지 않겠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이 진짜면 거기가 뭘 하는 곳이든 정상적인 곳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어. 지가 안 겪어봐서 몰라서 저렇게 쉽게 말한다 싶다가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둘이 가면 좀 더 낫겠지 싶었어. 그 이상한 경험을 혼자 하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무서움이랑 둘이서 거기 가보는 무서움이랑 계속 비교했던 것 같아. 그리고 결국 가기로 했어. 우리는 친가 놀러가면 적어도 1박 2일, 길면 3박 4일 있다 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도 오늘과 일정이 같을 예정이었어. 한결이는 우리 아빠랑 삼촌, 할머니랑 드라이브 가고 나랑 동생만 가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전화할 수 있게 나는 폰에 아빠 번호를 친 채로 홀드 눌러놨고 112 눌러놓은 채로 감. 무서워서 그 전날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출발했어. 전날은 저녁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제 간 PC방이 처음 가보는 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길을 못 찾겠는 거야. 어제는 그래도 한결이라도 있었지 오늘은 이쪽 지리 아는 사람이 없잖아. 결국 그 PC방 앞까지만 1시간 넘게 걸렸다. 우리는 똑같이 그 편의점에 들렀어. 힘드니까 음료수 고르는데 무슨 비타민 어쩌고가 1+1 하더라고. 그거 사 마셨는데 이게 나중에 큰일 한다? 이 비타민 워터가 우리 살렸다 진짜. 무튼 내가 거기서 막 유리창 가리키고 바닥 가리키고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왔어. 내가 그 편의점에서 직진한 다음 코너 3번 돌았는데 그 건물이 안 나오는 거야.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있던 거리, 도로 자체가 안 나왔어. 내가 잉? 했고 동생은 잘 생각해보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그렇지 하는 태도였다. 내가 막 진짠데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고 동생도 처음엔 같이 찾아주다가 어제 그 도로는 못 찾겠더라고. 30분 넘게 찾은 것 같아. 그러다 시간이 꽤나 지난 거야. 계산해보면 편의점까지 가는 데만 1시간 넘었고 거기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하고 다시 거리 찾아서 30분 넘게 뺑뺑 도니까 거의 2시간을 헤맨 거야.
동생이 슬슬 지쳤는지 좀 쉬겠다고 알겠다고 하고 30분 더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자 결론 내렸어. 그때가 해가 질 때쯤이야. 노을 살짝 올라올 때. 마지막으로 나눠서 찾아보자고 갈라졌어. 그리고 만약 그 건물 못 찾으면 자기 개고생 시켰으니까 자바지 프라푸치노 사달라고 했고 나는 알겠다 했어. 그리고 내가 혼자 돈지 5분도 안 돼서 그 건물이 보이더라고. 내가 동생을 엄청 불렀는데 얘가 다른 방향으로 간 건지 대답이 없었어. 근데 나는 공포영화 많이 봐서 내가 죽을 짓 절대 안 하거든. 겁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들어갈 생각은 절대 안 함. 그래서 내가 동생부터 찾고 같이 들어가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동생한테 전화 거는 그 순간에 봉변당해서 외부의 도움을 못 청할까봐 동생이랑 갈라진 순간부터 아빠 번호 쳐놓고 까딱하면 통화 버튼 누를 준비만 하고 있었지. 그렇다고 그 건물 바로 앞이니까 소리치거나 고함 지르면 내 목소리 올려서 알아챌까봐 그러지도 못했어. 그 길목에서만 찾다가 코너 돌아서 동생 찾아볼까 싶어서 길목 끄트머리쯤에 딱 섰을 때 아, 내가 이 코너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면 이 건물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커브 안 들고 그대로 뒷걸음질 쳐서 차라리 거기 앞에서 동생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론 짓고 동생을 기다렸어. 근데 내가 그 전날에 무서워서 음료수 냅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잖아. 내가 그 편의점에서 받은 음료수 넣었던 봉지가 땅바닥에 있었어. 물론 그 봉지가 내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봤다? 근데 음료수는 없었어. 그래서 속으로 아, 내 거 아닌가? 아니면 그걸 또 누가 가져가서 마셨나? 하고 봉지를 발로 들춰봤는데 소름 돋는 게 그 안에 잃어버렸던 사촌 손수건이 들어있었어.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동시에 그럼 걔네들이 음료수 가져간 건가? 손수건은 굳이 돌려주고? 의구심이 들었어. 내가 왜지? 왜지? 그 건물 유리문 열고 동생이 나왔어. 그것도 코카콜라 제로 처마시면서 내가 너 언제 거기 들어갔다 왔냐고 하니까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던데? 하면서 태평했다? 무슨 일 있을지 알고 혼자 들어갔냐고 뭐라 했어. 근데 이상한 게 동생이 탄산음료를 못 마시는데 코카콜라 제로를 마시는 데서 뭔지 모르게 이질감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 탄산 안 마시잖아 하니까 순간적으로 몸이 경련? 고장난 것처럼 삐그덕하더니 한 2초 후에 아, 그치. 이거 언니 거고 2%가 내 거잖아 했어. 내가 콜라 제로랑 2%랑 무슨 쪽쪽 빨아먹는 음료수? 그거 샀었거든. 내가 저 말하니까 콜라 마시던 거 내려놓더니 아, 나는 2% 마셔야지 하는데 그게 자기 의지대로 나 뭐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뭐뭐 해야 하지 이런 말투. 거기서 노을 지고 있고 다 낡은 건물 앞에서 동생이랑 마주보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 이질적이었어. 내가 덜덜 떨리는 거 참으면서 동생 떠보려고 야, 아까 음료수 그렇게 마셔놓고 또 마시냐? 여기 화장실 없어. 그만 마셔.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걔는 아, 맞다. 우리 아까도 마셨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미동이 없더라. 진짜 가만히 있어. 안 움직이고. 눈 안 깜빡이고 사람이면 어느 정도 몸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게 없어. 나랑 동생이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먹은 게 많잖아. 나는 이 한 방에 모든 걸 거는데 혼선 빚어질까봐 나름 똑바르게 얘기했어. 만약에 진짜 동생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편의점에서 먹은 비타민 음료 맛있던데 가면서 집에 사들고 가자 말했고 걔는 아까랑 똑같은 걸로 사자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오렌지만 노란색 좋더라. 그거 마시면 몸에 활력 돋아준대 했고 걔는 아, 어쩐지 했어. 근데 우리가 마신 비타민 음료수 붉은색이었어. 내가 순간 소름이 솟아서 돋고 패닉이었는데 그 골목을 빠져나가는 긴 도로에서 걷다 보니 순간 화가 나는 거야. 어쨌든 얘는 가짜고 그 전날에는 내 사촌 동생, 오늘은 내 친동생 행세하려고 물건 가져가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하고 무서운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무서워서 죽이고 싶었을 수도. 근데 나는 이런 애들 퇴치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잖아. 그리고 이대로 이 골목 꺾으면 진짜 내 동생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고. 그러다가 생각난 게 야, 맞다. 아까 네가 먹은 음료수 내가 어제 버린 건데 아직까지 거기 있었어? 하니까 걔가 응, 언니 어제 뽀로로랑 2%랑 콜라 샀잖아 하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지 말하는 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는 게 저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기 진짜라고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약간 말이 동문서답. 무튼 내가 그럼 2%도 거기 있겠네? 네가 내 거 먹었으니까 나도 네 거 먹어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턴했다. 지가 거기 별거 없었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군말 않고 다시 건물 쪽으로 가면서 나는 혹여나 나 의심할까봐 야 한결이 거도 같이 가져오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갔어. 그리고 그 건물 다다랐을 때 걔가 안에서 진짜 2%랑 음료수를 가져왔어. 내가 그 전날 떨어뜨린 거 맞는지 음료수 모서리 부분이 찌그러져 있더라고. 나는 아까 준 손수건 들어있는 봉지에 그것들 받아서 담았다. 그리고 걔한테 뭐 더 떨어진 거 없냐고 이왕 온 거 놓치고 가는 거 없게 유리문 안에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했고 걔가 문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나는 4층 창문에 대고 얘 진짜 아니잖아! 하고 소리쳤어. 그 순간 유리문 안에서 내 동생 모습하고 겁에 질린 놀란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뜨고 나 쳐다보던 표정을 마지막으로 골목으로 겁내 뛰었다. 그 전날 원장이라는 여자가 얘네들 관리하는 것 같았잖아. 어제 덜 준비된 모습으로도 나한테 걸렸을 때 거기 있던 애들이 원장 눈치 보면서 망했네 거렸던 거 생각나서 그냥 지레짐작의 도박이었어. 그리고 뛰는 나 뒤로 그 건물에서 뭐가 달그락거리면서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 들리고 그 다음 엄청 크게 뭐 부수는 것 같은 빡 소리 엄청 크게 났어. 내가 내려오는 소리라 짐작한 건 고딩 때 급식실로 전교생이 내려가는 계단에서 나는 소리랑 비슷했어. 중간에 2% 떨어뜨렸는데 그거 두고 가면 또 이렇게 될까봐 진짜 1초 만에 줍고 바로 뛰었다. 골목 뜨는 순간부터 동생 이름 엄청 부르면서 울면서 뛰었어. 그리고 그 뛰던 골목 끝쯤에 동생이 서 있었는데 얘는 하나도 안 힘든 것처럼 뽀송뽀송한 상태에 팔짱 끼고 내 방향으로 서 있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언니 울어? 땀인가? 여태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무리 찾아도 언니 없더라? 어디 갔었어? 건물은 없지? 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욕하면서 내 동생 어딨냐고 또라이년아. 너는 어떻게 해도 진짜 못 된다고 개지랄하는데 동생이 엄청 차분하게 나 맞아 언니. 우리 갈라져서 찾기로 했는데 30분 다 됐는데 언니 없길래 기다리고 있었잖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벌써 30분이 지났다고? 미안. 건물 못 찾았으니까 약속대로 아메리카노 사줄게 했어. 정말 조마조마한데 티 안 내고 있는데 얘가 프라푸치노라며 이해림 해서 진짜 내 동생 맞구나 하고 있었던 일 이야기 다 해줌. 근데 얘 입장에서는 2번 속은 느낌이라서 내 말 안 믿어줄 줄 알았는데 얘가 의외로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사실 언니 얘기 믿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처음 갈라지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건물 찾지는 않았다. 언니한테 듣기만 했지 실제로 본 건물도 아니라서 찾기 힘들 것 같았고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돌았는데 안 보이는 거라서 언니가 잘못 봤겠거니 했다. 근데 언니랑 갈라진 그 모서리 쪽에서 나는 왼쪽, 언니는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내 쪽엔 도저히 없어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언니가 안 보였다. 소리 지르고 다녀도 없고 처음엔 숨바꼭질처럼 장난치는 건지 알고 언니 쪽 거리도 다 돌았는데 안 보였고 전화는 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걸려서 전화도 못 걸었다 라고 했어. 그러다가 동생이 계속 빙빙 도는 느낌에 정신 차리고 차라리 기다리자 싶어서 다시 자기 골목으로 돌아왔다가 기이한 걸 봤다고 했어. 무튼 동생이 본 건 어떤 아줌마였는데 통통한데 좀 잘 차려입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 아줌마가 자기 앞을 지나갔고 그때까지 얜 휴대폰 보느라 별 관심 없었다고 해. 근데 아줌마가 지나가고 나서 한 2~30초 뒤에 뭐가 또 지나갔다고 해. 근데 원래 폰 보고 있어도 앞에 사람 지나가면 대충 실루엣이 보이잖아. 처음엔 키 큰 남자? 하고 관심 안 주고 계속 폰 하다가 2초 뒤에 헉 하고 고개 들어서 봤는데 내가 말했던 하얗고 키 큰 사람이랬어. 자기는 뒷모습만 봤는데 키가 남자 평균보다 크고 드러난 목덜미랑 손가락이 밀랍 같은 피부에 엄청 하얗고 밝은 피부가 아니라 그냥 백색이었다고. 얘가 무서운데도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소름 돋는 게 이게 뒤에서 앞서가던 아줌마를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했다고 함. 그 백색 인간은 우선 옷은 내가 말했던 정장 같은 건 아닌 걸로 봐서 같은 사람은 아닌가 봐. 그냥 평범하게 입고 있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아줌마가 구두 신으니까 발걸음을 똑같이 따라하다가 아줌마가 삐끗하면 자기도 일부러 삐끗하면서
구두도 안 신었는데 구두 신은 흉내를 내고, 왼쪽에 가방 들고 있으니까 가방도 없는데 그 가방 드는 팔 모양으로 고치더니 아줌마가 머리 정리한다고 머리를 가볍게 뒤로 흔들면 자기도 흔들고,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 자기도 넘기는 신용하고. 근데 이 과정들을 한 번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애기가 엄마한테 배우는 것처럼 발걸음 먼저 따라하고, 그게 몸에 좀 익었다 싶으면 팔 모양 추가해서 걷다가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느낌으로 따라했다고 해. 동생은 처음엔 모자라는 사람인가 싶다가 나중엔 스토커인가 싶어서 무슨 일 생기면 신고해주려고 뒤를 조금씩 따라갔다고 해. 근데 얘가 미행을 그만둔 게, 아줌마가 전화가 왔는지 거는지 통화를 하는데 얘가 폰도 없으면서 전화 받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아줌마가 폰을 잡은 손이 보이잖아. 그 간격이나 각도 같은 걸 자기 손에 똑같이 맞추더랬어. 관절 맞추는 것처럼. 얘가 아줌마랑 이걸 안 놓치려고 좀 빨리 걸어서 이거랑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고 했어. 근데 이상한 게 아줌마들은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잘 들리잖아. 얘가 더 멀리 있는 아줌마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건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 그래서 소리 내면 걸릴까봐 말 못하는 건가? 그럼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지능범 스토커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쇳소리가 났대. 얘가 뭔 소린가 하면서 바로 뒤까지 왔는데 뒤에서 보니까 그게 말하는 것처럼 턱관절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소리는 뱀이 씩씩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목소리나 음이 없었다는 거야. 걔가 그거 듣는 순간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안 쫓아가고 그냥 지켜만 봤는데, 아줌마랑 걔는 이미 기역자 골목에서 내가 있는 옆쪽 골목으로 이미 지나서 쭉 가고 있었고, 동생은 아직 내 골목까지 다다르기 전이었어. 그때 아줌마가 더운 건지 가방 안에서 손수건 꺼냈는데 머리끈? 팔찌 같은 게 같이 딸려 나와서 떨어졌다고 해. 근데 아줌마는 그걸 미처 못 봤고, 그 순간 그게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그 팔찌인지 머리끈인지 쪽으로 달려갔다고 해. 그리고 그걸 줍더니 유턴을 했고, 그걸 지켜보는 내 동생은 급하게 폰하는 척 딴짓을 했대. 그리고 곁눈질로 보는데 그게 동생을 봤는지 잠시 멈추더니 동생이 모른 척 폰 만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있는 골목으로 사라졌고, 내 동생은 5초 있다가 내 골목 쪽으로 달려가서 고개 내밀고 찾았는데 흔적 없이 사라졌대. 거기가 차 한 대 다닐 좁은 도로라고 했잖아. 근데 동생처럼 작은 체구도 아니고 숨을 만한 곳도 없는데 그 커다란 게 증발해버리니까 동생도 내 말에 조금씩 믿음이 간 거야. 그렇게 나는 주워온 음료수들이랑 손수건 챙겨서 동생과 집에 왔어. 혹시 몰라서 음료수는 싱크대에 다 따서 버렸고 손수건은 멀쩡하긴 한데 괜히 돌려드리면 뭔 일 날까봐 그냥 잃어버린 척하고 집에 가서 태워버리거나 할 심산으로 내 가방에 따로 챙겼어. 그리고 드라이브 간 가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먼저 씻고 나랑 동생이랑 엄마가 깎아준 과일 먹으면서 이 일을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알리면 과연 믿어주실지,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랑 그것들 있었던 일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드라이브 갔던 아빠랑 삼촌, 한결이, 할머니가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돌아오시자마자 동생 보더니 아이고 젊은 것이 역시 힘이 좋다야.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노?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네? 저희 보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레주는 못 봤고 니만 봤지. 저 밑에 있더만. 언제 여기까지 왔노? 안 힘드나? 이러시는 거야. 평소엔 할머니 노안이시라 잘못 보셨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엔 일이 일인 만큼 우리가 경직돼서 서로 쳐다봤었다. 내가 같이 들어온 아빠한테 바로 물어봤는데 아빠는 못 봤대. 삼촌한테도 물어봤는데 삼촌도 운전 중이라 못 봤다더라고. 그래서 엄청 찜찜한 상태였어. 차라리 두세 분 봤다 하면 정확하니까 무슨 조치라도 취할 텐데 눈 나쁘신 할머니 말만 듣기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겪은 일이 있으니까 모른 척 넘어가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지. 근데 우리는 음료수도 그렇고 다 챙겨왔잖아. 없어진 건 내가 먹으려고 산 제로 콜라인데 그건 걔가 먹은 다음에 내가 그 건물에서 소리치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찾아보라 했어. 가방 탈탈 털어서라도 얼른 찾아보라 하고 나도 그걸 도와줬었어. 근데 동생이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귀를 몰래 뚫었었거든. 그래서 학교 갈 때는 부모님 몰래 귀 뒤로 안 보이게 하고 학교 다녔었고. 근데 얘가 찾다가 갑자기 하더니 언니 나 여기 올 때 귀걸이 가지고 왔었나? 하더라.
난 모르지. 친가에 내려올 때는 계속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들고 온 거 아니야? 하니까 동생도 그렇겠지? 아닌가? 내가 귀 막힐까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귀걸이 빼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복창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엄청 불안하니까 동생한테 화내면서 제대로 말하라고 들고 왔냐고 안 들고 왔냐고 하니까 동생도 울먹이면서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헷갈려. 이러더라고. 내가 침착하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 했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옷 갈아입으면서 귀걸이 뺀 거는 기억난대. 근데 그 후에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지 화장대 위에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어. 차라리 집에서 귀걸이를 안 들고 온 거면 다행인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괜히 찝찝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방에서 나가서 할머니께 여쭤봤어. 할머니, 동생 본 게 언제예요? 하니까 아빠 차 타고 올라오면서 봤대. 집에 도착하기 오후 10분 전쯤? 근데 우리는 이미 도착해서 둘 다 씻고 과일 먹고 있었다 했잖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도착한 지는 30분은 훨씬 넘은 시간이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께 할머니, 저희는 집에 온 지 30분이 넘었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내가 내 손녀도 못 알아볼까봐? 옷도 똑같더만. 이러시는 거야. 근데 동생 옷이 그때 평범 오브 평범이었어. 티셔츠, 청바지. 그래서 옷도 딱히 단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동생이랑 계획을 짰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자고. 대화체로 하면 레스주들이 이해하기 힘들까봐 정리해서 올릴게. 대화는 대충 저걸 말로 풀었다고 생각하면 돼. 1. 동생이 집에 귀걸이를 두고 왔을 경우 1-1. 할머니가 잘못 본 것이라면 어제 이후로 우리가 남긴 물건도 없고 더 이상 관련 없을 것이다. 1-2. 할머니가 보신 게 사실이라면 어제 내가 쓴 퇴치 방법이 안 먹혔고 그 새끼가 계속해서 돌아다닌 것이다. 2. 동생이 귀걸이를 잃어버린 경우 2-1. 할머니가 잘못 보신 거라면 그 근처에서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고 어제 일 이후로 우리에게 손을 뗐다. 2-2. 할머니가 보신 게 사실이라면 그것들 중 하나가 동생 귀걸이를 가져가서 다시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귀걸이 행방도 할머니 말씀도 어느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딱히 명확한 방법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에 돌아와서 귀걸이를 확인하기엔 만약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미친 취급 한 번 받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 공포영화에서 주변에 도움 안 청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다가 더 망하는 스토리를 몇 번 본 영화 경험이 한몫했어. 그리고 둘이서 진지하게 말하면 믿기 힘들어도 듣는 척은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드라이브조가 샤워하고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엄마를 불렀어. 그리고 안방문을 닫고 정말 진지하게 여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근데 엄마가 다 듣더니 웃으면서 하하 이야기는 진짜 재밌네. 너네 엄마 놀리면 재밌어 이것들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리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엄청 진지하다고 믿어달라고 그랬거든. 엄마는 너네가 둘이서 맨날 귀신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 아니야 하시고 무시했어. 동생이 보다가 안 되겠던지 엄마한테 이거 거짓말이면 10만원 빵 하재. 동생이 돈을 건다는 건 우리 집에서 나름 큰일이었어. 자신 있는 것만 걸거든. 승부사.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가 우선 알겠다고 사실이면 내일 출발하기 전에 거기 같이 가보자고. 만약에 거짓말이면 진짜 10만원 줘야 한다고 그러면서 야식 준비하러 나가셨어. 근데 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정정하지 않았거든. 우선 엄마는 어른이니까 손수건을 사실대로 말하면 작은 엄마께 그냥 주실 것 같았어. 내 말을 완벽하게 믿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것 같았어. 근데 엄마가 가방에서 짐을 쌌다가 그 손수건을 보신 거야. 내가 따로 챙겨놨다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가 그거 보더니 오예 10만원? 하시더니 우리한테 야 이게 뭔데? 엄마 놀리려 하다가 딱 걸렸지? 하고 좋아하시더라. 동생은 엄청 화났어.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거짓말한 게 돼서 10만원도 줘야 하니까 엄청 화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왜 우리들 말을 안 믿어주냐고 막 따졌어. 그러다가 동생은 문 닫고 나갔고 엄마는 쟤 왜 저러냐는 식으로 날 보셨어. 나는 엄마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말해주고 동생 따라 거실로 나갔어. 동생은 답이 없다 생각했는지 그냥 귀걸이를 집에 있다고 믿자는 거야. 부모님도 안 믿어주는데 경찰들이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증거는커녕 건물 찾기도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자더라. 그리고 만약 집에 없다 해도 걔네가 우리 사는 곳까지 쫓아올 것도 아니고 자기 행세해봤자 여기서만 할 텐데 그럼 별 상관없지 않냐고 그랬어. 근데 내 생각은 달랐던 게 그게 우리를 쫓아올 것 같았어. 걔네는 진짜가 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람들 습관이나 말투, 버릇은 계속해서 변하고 그것들이 진짜인 사람 뒤에서 똑같이 흉내내는 연습을 하려면 계속해서 연습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아빠를 설득해보자고 동생을 꼬셨어. 물론 저렇게 말하면 동생이 겁먹을까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아빠가 씻고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빠한테도 말을 했어. 나름 구석에 불러서 조용히 말하는데 엄마가 지나가다가 들었는지 너네 이제는 아빠 놀리니? 한마디 하고 갔어. 우리는 아랑곳 않고 이번엔 하나도 빠짐없이 아빠한테 다 말했어. 우리가 자매라서 아빠가 딸바보셔. 아빠는 생각하는 척 하시더니 웃으면서 흔쾌히 날들이 걱정되면 내일 같이 가보자.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해주셨어. 그래서 동생이 만약에 찾으면 엄마한테 줄 10만 원 아빠한테 준다고 했어. 나랑 동생은 잠들기 전에 서로 알아보기용 사인도 만들고 이번에 차장 가는 길을 알아놨으니까 내일은 쓸데없는 동선 줄여서 체력 아끼자 하고. 생각나는 대화는 이것밖에 없네. 대충 이런 얘기하면서 잤어. 근데 그날에 비가 왔어. 우리는 이게 영화에서 보던 우중충한 날씨여서 엄청 겁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죽기 싫어서 아빠한테 하룻밤 더 자고 내일 그 건물 들렀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나섰는데 엄마가 기어이 아빠 고생시키냐고 뭐라 하신 게 기억나네. 아무튼 우리는 아빠가 우리를 놓치거나 혹시 답답한 언행을 할까봐 아빠한테 잘 따라오라고 지켜야 할 것 같은 걸 신신당부했는데 아빠는 그냥 우리가 귀여워서 하시는 것 같았어. 그 편의점까지는 무난하게 갔어. 비가 와서 아빠 차 타고 갔거든. 그 골목 있는 쪽은 차가 한 대 다닐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편의점보다 조금 더 지나서 차를 대놨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빠한테 설명을 했다. 여기서 조금 더 간 다음에 오른쪽 골목으로 걷고 골목 2개가 더 나오면 그 건물이 나왔는데 첫날엔 나오고 둘째 날에는 헤맸다고. 골목에서는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골목 좀 전에 차 대놓고 혹시나 차에서 귀걸이 흘렸을까봐 동생은 차 뒤지고 있었어. 한 10분 뒤졌나? 진짜 조수석이랑 운전석 밑까지 싹싹 뒤졌거든. 결국 못 찾았고. 그 사이에 비가 엄청 세져서 우리는 비가 조금만 덜 올 때까지만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운전석에 아빠, 그 뒤에 나, 인도 쪽으로 차 대놓은 길 쪽 방향에 동생이 앉았어. 근데 갑자기 동생이 언니, 내 귀걸이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서 혼란스러워했어. 나랑 귀걸이 같이 사러 간 거였거든. 아빠는 우리가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엄마만큼 크게 터치를 안 하셔서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작고 금색 동그라미잖아. 근데 네가 그걸 걸린다고 뒤로 꼽고 다녔잖아. 이러니까 걔가 아 맞다 하더니 언니랑 같이 사러 갔었다 했어. 얘가 어제 만났던 그것처럼 내 동생이 아닌 느낌은 전혀 안 났거든? 근데 헷갈려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했어. 비는 좀 줄었는데 좀 더 줄었으면 해서 그냥 차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냥 셋이서 시덥잖은 이야기 했는데 대화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는 동생 쪽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동생 쪽 뒤에 인도랬잖아. 거기서 어떤 교복 입은 남학생이 우산 없이 뛰어가는 거야. 그때가 7, 8년 전이어서 메신저백 같이 크로스백으로 매는 네모난 가방이 있었는데 그거 쓰고 뛰어가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혼잣말로 아이고 우산도 없이 뛰어가네 했고 동생도 살짝 돌아봤어. 그래서 우리끼리 우산 하나 줄까? 우리는 같이 쓰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 암튼 그 학생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체감상 3분? 아직 그 학생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학생 한 명이 더 뒤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아이고 하다가 어? 하고 뛰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동생한테 야 빨리 문 열어 하고 소리 질렀어. 앞에 가던 학생이랑 똑같은 애였거든. 얼굴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입은 교복이나 뛰는 자세가 가방이나 가방을 쓴 팔이나 그런 게 똑같은 애. 데자뷰처럼 그냥 3분 만에 똑같은 장면이 눈앞에서 지나간 거야. 평소라면 데자뷰 하겠는데 이건 그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동생이 문 열기도 전에 내가 그냥 몸기 돼서 문 열고 우산도 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차에서 내렸어. 그리고 동생한테 야 빨리 와 존나 뛰어 개빨리 뛰어 소리치고 뒤에서 동생이 아빠한테 아빠 빨리 와 하는 소리 듣고 우선 나부터 달렸어. 남중생 달리기를 따라잡기는 힘들었어. 그러다가 얘가 가는 길이 그 건물 길이 맞나 싶더라고. 이미 원하는 몸을 따라할 세상을 얻었으면 굳이 그 건물로 가려나 싶은 의문도 들었어. 근데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어도 따라가는 게 우선 낫겠지 싶어서 마저 따라갔어.
근데 앞에 가던 그 진짜 사람은 내가 안 보여서 그 따라쟁이가 자기 가고 싶은 걸로 가는지 그 남자애를 따라가는지 몰랐어. 지금도 확신이 안 서고. 나는 그냥 그 따라쟁이를 쫓아가는데 그 길이 내가 찾던 그 골목으로 가는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전에 그 골목 처음 가면서 봤던 풍경? 비가 와서 잘 안 보였지만 몇몇 개가 눈에 익었거든. 그러다 그 건물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어. 건물은 그 작은 도로 거의 끝쯤 5분의 4 위치쯤에 있어서 좀 더 뛰어야 했어. 근데 그 따라쟁이가 막 뛰다가 지포 라이터를 떨어뜨렸어. 근데 그게 달리던 속도가 있으니까 떨어뜨리고 좀 더 달리다가 헉 하는 것처럼 다시 뒤돌아서 그걸 주우러 내 방향으로 오는데 동생이 그 전날 나한테 말해준 자세 있잖아. 아줌마가 물건 떨어뜨렸을 때 그거 주우러 가던 자세가 아 이거구나 싶었다. 진짜 거의 기다시피 해서 그거 주우러 왔어. 물론 그게 사람이 맞고 뛰다가 급해서 몸을 던진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 라이터를 떨어뜨리고 다시 주우러 오고 하는 덕분에 시간이 늘었고 뒤에서 쫓아오던 동생도 내 바로 뒤까지 따라잡았어. 그리고 그건 라이터를 다시 줬더니 다시 급하게 그 건물 쪽으로 달려갔어. 근데 나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붙인 상태였고 따라쟁이처럼 빨리 뛸 수도 없었어. 이미 동생이랑 같이 이 골목에 왔다는 거에도 많이 안도했었다. 적어도 건물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게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는 뛰는 걸 멈췄어. 뛸 필요가 없었지. 나랑 동생은 숨 몰아쉬면서 내가 저거 저 새끼 맞다고 삿대질하고 동생도 그게 들어간 건물 쪽 보고 숨 고르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없었어. 처음에 내가 아빠는? 하니까 동생이 아까까진 따라왔는데 하더라. 처음엔 절망했다? 우리를 믿어줄 어른, 보호자가 없다는 것에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한테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엔 동생이랑 같이 찾았다는 게 어디냐 싶었어. 나랑 동생은 숨 고른다고 그 건물까지 걸어가면서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아빠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길 아니까 차라리 헤매지 말고 계속 거기 서 있으면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어.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는데 1층에 서 있더라. 우리가 그 건물까지 거리는 좀 있었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갔는데 들어가거나 나오는 사람이 아까 그것 말고는 없었거든? 그래서 이게 왜 1층에 있지? 하고 혹시 몰라서 계단을 보니까 그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는지 흙 물자국?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동생한테 그쪽 4층 구조를 설명하면서 엘리베이터 4층에 도착했어. 왼쪽이 화장실, 오른쪽이 큰 문, 안에 작은 문이랑 엘베로 가는 좁은 길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작은 문 쪽은 현관문처럼 닫혀있고 좁은 길로 엘베 타고 갔다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큰 문 자체가 철문으로 닫혀있었어. 양쪽으로 여는 철문. 내가 이게 왜 닫혀있지? 이거 원래 열려있고 안에 작은 문만 닫혀있었어 하고 동생한테 말했어. 그 숨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 자체가 막혀버린 거야. 내가 막 여기 열면 옆으로 작은 길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패닉해서 철문 열려고 문 손잡이 계속 돌리고 동생은 화나서인지 포기해서인지 욕을 중얼중얼 뱉었어. 그거 보고 나도 철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욕했어. 야 이 씨발놈들아 내 동생 귀걸이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귀걸이 내놓으라고 욕 섞어가며 고성방가 지르는데 밑에서 그 소리 듣고 경비 아저씨? 관리자가 올라왔어. 아저씨들이 학생들 무슨 일이냐길래 어차피 길게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했어. 아저씨가 에? 그럴 리가 없는데? 하셨는데 동생이 화났는지 진짜라고요! 소리 지름. 우리 둘 다 비에 젖은 생쥐골에서 내 동생 씩씩거리고 나는 미친 애처럼 문 두드리는 거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자기가 여기 건물에 사는 관리자니까 귀걸이 꼭 물어보겠다고 우리를 달랬어.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하길래 밑에서 기다리세요 하니까 한 2초 정도 가만히 있더니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얼른 가봐 하더라고. 우선 좀 진정돼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는데 아저씨가 여기 건물이 낡아서 엘리베이터 전등이 자주 나간다고 위험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했어. 그래서 네 하고 인사하고 계단으로 내려갈 때 아저씨가 4층에서 우리한테 찾으면 돌려준다 약속하시길래 뒤돌아서 네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왔어. 그게 취소가 안 되는 엘리베이터였는데 아까 눌렀는데도 위로 올라오는 표시는커녕 요지부동인 거야. 내가 엘리베이터 번호판을 보는데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어. 아저씨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순간 본능적으로 태연하게 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 야, 아빠 기다리시겠다. 전화 걸어봐. 말 걸면서 내려갔거든. 동생이 아빠한테 전화 거는 동안 나는 계단 내려오면서 옆을 보는데 3층에는 병원, 2층에는 단과학원인데 4층처럼 철문으로 닫혀있는 거야. 아저씨는 이 건물 산다 했는데 내가 처음 건물 본 날 건물 앞에 땡땡 의원, 땡땡 단과학원 이런 게 써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갔었거든? 근데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그게 단과학원은 아니었지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들 서식지라 생각해서 땡땡 단과학원이 위장 간판인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건물 산다 했을 때 머릿속으로 2, 3층 중에 한 층에 사는 관리자인가 보다 한 거였고 근데 두 층 다 폐업해서 잠겨있는 곳이었어. 그거 깨닫고 피가 싸해지는 느낌? 그때 아빠가 동생 전화를 받았나 봐. 아빠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동생한테 폰 빼앗아서 아빠한테 어디냐고 물어봤어. 아빠가 차 안이래. 여태 너네 찾다가 비 오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왔던 길 되돌아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축축해서 에어컨도 틀어놨었고 조심해서 얼른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우선 아빠한테 우리 지금 간다고 아빠 혹시 뛰거나 하면서 잃어버린 물건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어. 아빠가 잠시만 하더니 한동안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응 없다 여기 올 때부터 차키랑 지갑이랑 담배밖에 안 가져왔다 하셨음. 순간적으로 아빠 의심했는데 혹여나 그게 아빠 물건 가져갔더라도 이 짧은 시간에 운전 연습까지 못하겠다 싶어서 알았다고 했어. 그 전화하면서 건물에서 나왔고 동생은 전화 끊은 나한테 언니 하면서 말 거는데 내가 그때처럼 감시받고 있을까봐 우선 이 골목 벗어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 그리고 그 골목 벗어나서부터 이야기를 교환했어. 나는 내가 본 2, 3층이랑 움직이지 않던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은 몰랐다고 했어. 자기는 바닥만 봤다고. 우리가 따라지기 쫓아서 앱에 도착했을 때 계단으로 흙발자국이 있었다고 했잖아. 동생은 그 발자국이 큰 문 앞에서 끊겨져 있는 걸 봤다고 했어. 그런 얘기하면서 아빠 차에 도착함. 아빠는 너네 정말 빠르네. 쫓아가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아빠가 귀걸이는 찾았냐고 물어봤고 우리는 거기 관리자 아저씨가 찾아준대 하고 더 이상 말 안 했어. 셋 다 비 맞은 상태로 사촌집 도착하니까 엄마가 잔소리 엄청 하면서 아빠한테 딸들이랑 잘 놀아주고 왔냐고 비꼬는 식으로 돌렸다. 집에 가야 한다고 다시 샤워하라고 해서 셋 다 다시 샤워하고 짐 싸는데 아빠가 삼촌한테 여기는 사람도 적은데 외국인이 다 있네 하시는 거야. 거기가 고립된 것도 있고 몇 년 전이라 아빠가 신기한 것 같았어. 그래서 삼촌이 여기 철 관련돼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 몇 명 있다고 했어. 근데 아빠가 아니 그 친구들은 작고 까무잡잡한데 내가 본 애는 서양 모델 마냥 키 크고 하얗던데 이러시는 거야. 삼촌은 그런가? 하고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삼촌도 거기서 일했었거든, 당시에. 그거 듣고 나랑 동생이 눈 마주치고 아빠 따로 불러서 아빠, 우리가 말한 애가 걔야. 그 애야. 이러면서 엄청 발광했어. 근데 아빠가 그런가? 하더니 근데 우리들이 말한 것은 밀라 피부처럼 백색인데 아빠가 본 사람은 뒷모습이라 잘 안 보였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좀 애매했어. 그리고 출발 전 조금 남은 시간 동안 한결이랑 놀면서 밖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의주고 그 손수건은 엄마가 그 전에 이미 찾았다를 해버려서 장난친 척 삼촌한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양해 구하고 달라고 했어. 삼촌은 손수건 새 거 있다고 그거 준댔는데 괜찮다고 하고 그거 받아왔어. 근데 우리가 이 지역 사는 것도 아니고 사촌 집 말도 안 해줬는데 아저씨가 찾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어떻게 주지 싶은 거야. 그래서 동생이랑 되찾아오기 글러먹었다고 그냥 새로 사자고 했다. 한결이가 누나 뭐 잃어버렸어? 물어보길래 동생이 응, 누나 귀걸이 없어진 것 같아 말해주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서 귀걸이 찾아봤는데 역시나 없었고 나랑 동생은 내심 불안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싶어서 포기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동안 매일 이 이야기만 했어. 나랑 동생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은 네 동생이 장난친 거다. 그 남자는 진짜 모델이었다. 너네가 거기 지리를 몰라서 헤맨다고 건물을 못 찾은 거다. 라며 나름 현실적인 말로 받아쳤어. 이상한 건 동생이 귀걸이를 갈수록 잊는 것 같았어. 처음에는 그냥 그 일이 너무 해괴해서 잊으려고 그러나 혹은 다른 귀걸이 사면 되니까 애착이 사라졌나 싶었는데 내가
아이고, 귀걸이 어떡하냐 하면 원래 반응은 아,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거 찾기도 힘든데 이런 식이면 내가 한 4, 5일쯤 뒤에 똑같이 귀걸이 타령하면 뭔 귀걸이? 이렇게. 물론 내가 거기서 잃어버린 거 혹은 생긴 모양을 말해주면 아, 그거 이런 식이긴 했어. 그리고 일주일쯤 뒤인가 학교 친구들한테 한창 얘기거리로 써먹었을 때쯤 삼촌 집에서 전화가 왔어. 작은 엄마가 여보세요? 레준이? 너 귀걸이 잃어버렸다면서 하길래 내가 아, 네 맞아요. 거기서 잃어버렸는데 괜찮아요 했어. 근데 작은 엄마가 한결아, 한결이가 와서 전화 받아봐 하시면서 한결이를 바꿔줬어. 한결이가 누나, 나 누나 귀걸이 찾았어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응? 한결아, 귀걸이 찾았다고? 하면서 급하게 동생을 불렀어. 한결이는 응, 누나 그때 귀걸이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나한테 줬어. 이러더라. 내가 어떻게 찾았어? 누가 찾아줬어? 어디서 받았어? 물어보니까 정리하자면 한결이가 자기 태권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분식집에서 핫도그 먹고 있는데 빨간색 원피스 입은 아줌마가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한결아, 더 자세하게 말해줘 하니까 원래는 태권도 차가 등하원 시켜주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분식집에서 군것질 한다고 걸어가나 봐. 친구들이랑 핫도그 먹고 있는데 빨간색 원피스 입은 사람이 와서 안녕? 너 누구누구 동생이지? 해서 맞다고 하니까 너네 누나 귀걸이 잃어버렸잖아. 이러더래. 그래서 한결이가 처음에는 네? 했다가 우리가 가기 전에 귀걸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한 게 기억나서 맞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걸이 주면서 자기가 그 건물 관리자인데 찾아보니까 있어서 갖다 주러 왔다고 했어. 한결이가 내 사촌인 건 어떻게 알고 또 거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상식선에선 이상한데 한결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그냥 귀걸이 찾아서 줬다는 것만 생각해서 아,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원장이 응, 누나들한테 앞으로는 줄 거 아니면 물건 잃어버리지 말고 간수 잘하라고 해. 했다함. 한결이는 그냥 귀걸이 돌려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거고. 근데 원장이 가기 전에 한결이한테 와, 한결이 태권도복 멋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귀걸이 돌려줬으니까 그 띠, 도복에 두르는 띠 그거 자기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해. 근데 옆에 한결이 친구들이 야, 관장님께 혼나 이러면서 말려서 한결이가 안 돼요 하고 친구들이랑 집에 왔대.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준 거 없냐고 혹시 잃어버린 거 없냐고 막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어. 그래도 불안해서 앞으로 물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한결이한테 말 걸면 바로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그리고 작은 엄마를 다시 바꿔주는데 내가 작은 엄마한테 한결이한테 들으셨어요? 그 여자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좀 이상해요 라고 하니까 작은 엄마는 그래? 한결이한테는 그냥 장난친 것 같아 하고 넘기셨어. 그리고 귀걸이는 우편으로 보내주셨어. 이상했던 점은 귀걸이 받고 동생한테 줬는데 동생이 내 귀걸이가 이렇게 생겼었나? 하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 나는 나랑 같이 고른 거니까 그 귀걸이가 맞았는데 동생은 생김새 자체를 헷갈려 하는 것 같길래 내가 이거 맞잖아 하니까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처음엔 기억을 잘 못했어. 와, 뭔가 몸이 삐끼면서 점점 바뀌는 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원장과 그 무리들에게 기억을 잃힌 물건의 주인이 물건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미 동생은 새로 산 귀걸이를 끼고 있어서 그걸 안 쓰고 화장대에 올려만 놨거든. 보기는 매일 봐서 그런지 나중에는 기억했어. 우리가 그 손수건 받아온 거랑 귀걸이랑 같이 버리고 나서도 한동안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내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그 귀걸이 얘기 꺼내니까 기억을 못하더라. 거기 있었던 이야기랑 그런 건 얼핏 기억하는데 나만큼은 기억 못해. 내가 이랬잖아 그러면 아, 그런가? 아, 그랬나? 이런 식이고. 근데 이 일이 나한텐 엄청 충격적이고 기묘했어서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니었거든. 동생은 생각보다 빨리 있더라고. 아빠랑 엄마는 기억 못하고 3년 전쯤 마지막으로 사촌집 놀러 갔을 때 한결이는 기억했었어. 내가 누나 귀걸이 찾아줬잖아. 이 정도. 지금은 안 간지 꽤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허무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그 뒤로 특별한 무슨 일은 없었어. 그리고 내가 겪은 걸 토대로 추리를 해보자면 그것들이 사람들이 홀린 물건들을 그 건물에 가져가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외관을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 목소리도. 그리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건물 찾았을 때 막 노을 지고 아니면 비 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해가 거의 안 떠야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 근데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내가 느낀 직감? 골목 꺾으면 건물이 없어질 것 같다는 게 걸리긴 하는데 내 직감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건 그 당시에 동생이랑 수리한 건데 나랑 동생이 의견이 달라. 나는 맨 처음 동생인 척하는 그걸 봤을 때 그게 내가 사온 음료수를 마시고 생긴 것 같았거든. 근데 걔가 비타는 음료를 기억 못하는 걸로 봐서 그 물건 줍기까지의 기억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가 지적했을 때 되게 삐그덕 당황했잖아. 근데 약간 좀 후진 장난감처럼 후져 보였어. 내가 동생이랑 오래 지내서 알아차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이 주인한테 붙어있던 시간이나 그런 거에 따라 그 따라쟁이들의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어. 지포 라이터 들고 급하게 간 것도 제한 시간 다 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동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약간 과대망상이래. 동생 입장은 만약에 정말 물건에 따라 퀄리티가 달라지면 한결이가 어릴 때부터 써온 손수건을 그렇게 쉽게 줬겠냐고 하더라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래서 걔네들이 망했네 한 거 아니야? 했는데 동생은 걔가 그 여자한테 혼날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물건 잃어버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못 따라한다고 생각했거든? 그 지포 라이터 급하게 들고 달리던 게 생각나서 짐작한 거고. 내 동생은 그 물건에서 엑기스 같은 것만 뽑아오고 필요 없어지면 다시 주는 것 같다고 했어. 급하게 뛰던 남학생은 그냥 우리가 쫓아오는 거 알고 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큰 문도 닫아놓은 거 아니냐고 했어. 한 가지 더는 그 아저씨가 나는 그것들이 변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관리자라고 했는데 귀걸이 갖다 준 여자도 자기가 관리자라고 했잖아. 그 건물에 관리자가 산다 했는데 살 곳이 없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감시하는 것 같고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동생은 그 아저씨가 다른 곳에 사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 아니고 그냥 옆집 주민인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관리자 행세한 거 아니냐고 그랬어. 여기까지가 나랑 당시 동생 추측이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해. 나도 정확한 게 아니라 괜히 내 의견 달면 그거에 영향받아서 레스주들이 편견 없이 추측하는 거에 방해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답변을 하려고 정리하면서 나 자신도 그런가 하면서 혼란스러울까봐 그랬어. 무시한 거 아닌데 혹여 기분 상했을까봐. 여기까지 여태 들어줘서 고마워. 길게 늘렸으면 요즘 개강이라 앞으로 뜸해질까봐 급하게 후려가 겼어. 그럼 앞으로도 즐거운 스레딕하자. 어제부터 실시간으로 재밌게 잘 봤어. 진짜 뭔가 기분 나쁘고 기묘한 이야기다. 혹시라도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는 존재들이네. 맞아. 그런데 나도 처음 본 양복 입은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목격담도 그렇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게 이상한 것 같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진짜 모든 레스주들이 이렇게 글 써줬으면 좋겠다. 팍팍. 보는 내내 긴장되면서 잘 봤어. 근데 혹시 지역명은 알려주면 안 되는 건가? 정확한 지역명은 그렇고 전라남도까지만 말할게. 사촌집이야. 사촌 동생 손수건 어떻게 했어? 손수건은 위에 썼다시피 귀걸이랑 같이 버렸어. 그거 있잖아. 그 막 저기랑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편의점에 자기랑 친구랑 똑같이 생긴 게 자기들 보고 도망쳤다는 거. 그것도 이거 아니야? 저기 나도 전남은 아니지만 전남 같은 지역에 사는데 오늘 내 친구가 다른 장소에서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거리 나랑 똑같은 사람을 봤대. 근데 나는 계속 학원 가 있었거든. 그냥 잘못 본 거겠지? 와, 3D 카면서 이만큼 완성도 높은 괴담은 처음 봐. 근데 도플갱어 비슷한 그런 게 있나 봐. 나는 지방 사람인데 여태까지 한 3번? 서울 사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너 서울 올라왔었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냐? 멀리서 너 불렀는데 쳐져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 이런 썰 들었어. 그땐 와, 미쳤다. 신기한 경험했네 했는데 이거 보니 그럴듯해. 도플갱어를 만드는 학원이 있다니. 지금 처음 읽어봤는데 앞에서 가짜 동생이 건물에 들어갔을 때
얘 진짜 아니잖아 하고 우르르 내려오는 소리랑 쿵 하는 소리 들렸다고 했잖아. 그게 가짜인 걸 들켰으니까 존재하면 안 돼서 부수는 소리 아닐까? 나는 예전에 한국 갔다 왔는데 엄마하고 누나가 내 친구들이 나랑 놀다가 나 사라져서 찾으러 집까지 왔었다고 말해주고 가서 놀랐는데 우리 집 주소 정확히 아는 친구가 별로 없고 이 사건 이후로 너 우리랑 놀다가 어디 갔었냐? 이러는 친구도 없어서 그 집 찾아온 친구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혼자 소름 끼쳤었어. 이렇게 레스주들의 경험담까지 늘어나면서 쭉 이어졌고요. 47번 스레에서 스레주가 1년 만에 재등장을 합니다. 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많이들 봐줬구나. 고마워. 쓴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뜨는 게 신기하다. 여러 명이 비슷한 경험을 겪은 걸로 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긴 한가 봐. 지금은 술안주일 뿐이지만. 전라남도에 있는 곳이야. 절로 유명한 곳. 여기까지밖에 말 못해주겠다. 미안. 뜬금없지만 중국에서는 저 귀신 없겠다. AI로 얼굴 인식 다 되니까 완전 시골이랑 산골에서만 돌아다닐 거 아냐. 공안들도 감시하니까 중국에 살던 괴물도 다 도망쳤을 듯? 비 오는 날 건물 안으로 남중진 쫓아갔을 때 엘베 눌렀는데 작동 안 했다는 걸로 봐선 그 안에 숨어 있었을 수도. 무리 중 한 명이 관리자인 척 도와주러 온 거고. 글 읽다 보니까 하나 스치듯이 생각난 건데 내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든? 깜빡깜빡거려서. 근데 비슷한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집에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거든.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래. 나 방금 너 봤어. 너 땡땡역에 있었지? 이러는 거야. 대부분 그럴 땐 야, 나 오늘 너 닮은 사람 봤다? 이러지 않아? 근데 애들이 전부 다 확신에 차서 나 너 봤어. 이러더라고. 그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랬었어. 같은 장소에서 한두 달 정도. 도대체 얼마나 닮은 사람이면 나랑 닮은 게 아니라 나를 봤다고 그러냐고. 이번 주만 두 번째라고. 혹시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이랑 똑같은 머리에 네가 자주 입는 옷 스타일에 그냥 너 자체였다고. 어쩐지 이름 불러도 모르는 척 하던데 너 쌍둥이인 줄 알았어 라고 하더라. 솔직히 그때는 그냥 아 그런 스타일 많은데 뭐 헷갈렸나 보다 했는데 남친한테도 전화 와서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방금 나 너 봤는데 라는 거야. 나는 아직 집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내가 도플갱어 관련해서 글을 많이 보던데라. 진짜 도플갱어인가 했는데 어쩌면 내가 아닌 따라쟁이가 내 모습으로 다니는 걸 수 있겠다 싶어.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 스레의 하이라이트인 3년 뒤에 스레주의 근황이 올라옵니다. 2023년도. 얘들아 내가 적을 쓴 지도 3년이 지났네. 그동안 몇 가지 일들이 있었고 결론만 말하자면 난 무서워져서 한동안 해외로 도망가. 난 이 글 쓴 레주가 맞아. 모든 걸 걸고 말할 수 있어. 우선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내 신상에 관한 정보 말고는 거짓이 없음을 맹세해. 이렇게 말했음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해결책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부탁해. 내가 적을 쓸 땐 대학생이었고 난 지난 3년간 졸업도 했고 취업도 운 좋게 성공했어. 난 적을 쓰고 그 후로 저곳에 간 적이 없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일을 겪은 후로 간 적이 없고 작년에 사촌이 이사를 한 후에야 찾아뵈었어.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더 미치겠는 건 내가 쓴 글을 다 읽었는데도 저 일들이 이전만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일까? 난 새로 취직한 곳에서 2년 정도를 보냈어.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생겼는데 무서워져서 그만두게 됐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상 제외한 모든 일들은 모두 사실임을 밝힌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기의 흐름에 예민하고 야매무당짓을 하기도 했었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신내림 받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 수명 갉아먹으면서 자기 느낌 오는 대로 내뱉고 행동하기 같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가장 예민해서 아마 집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점을 봐주기도 하고 몇 가지 일들이 있기도 할 정도. 여기 신기 있는 찐들이 있으니까 내 말이 진짠지 아닌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냐. 아무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겪은 일들이 내가 예민해서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이야.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반, 그래도 물어보고 두려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반이다. 내 직장에서 엄한 곳에서 나를 봤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도플갱어 드립치고 넘기기 일쑤였어. 말 맞다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여런 존재하고 찰나에 헷갈리기 쉽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한두 명이 서너 명이 될 때까지만 해도 아니랬고 10번쯤엔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 소문 들으면서 2여 년 동안 일을 하며 머리 스타일을 바꾼 것도 서너 번이면 된다. 그저 나랑 비슷하게 생긴 닮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스타일 겹치지 않으려고 머리 스타일을 거의 반대라고 할 정도로 확 바꾼 거지. 애매하게 S컬, C컬 이런 게 아니라 쇼컷과 긴 머리 정도의 길이 차이, 머리색, 검정에서 퍼플 정도의 색 차이, 생머리에서 앞머리를 포함한 전체 히피펌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꿨다. 근데 그런데 노력을 정말 말대로 비웃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바꾸고도 며칠이 안 지나서 내가 아닌 날 봤다는 사람들은 다 최근에 바꾼 내 머리 스타일과 같다고 말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할 테니 생각나는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해줘. 처음엔 어디서 날 봤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점점 눈이 마주쳐서 눈인사를 했다느니 이런 대담한 짓도 했다.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내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냐면 모든 기관들이 해야 하는 제 기능에서 서서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난 일을 그만두자마자 각기 다른 병명으로 일주일에 4번 병원을 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 처음엔 반차를 써서 병원을 몇 번 들르다가 부모님이 대학병원과 종합검진을 권하실 정도로 몸이 피폐해졌다. 나를 만나는 친구들도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거짓말 같게도 병원에서 별다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게 날 더 짜증나게 했다. 완전 악질 상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사까지 내 건강을 물을 정도로 난 다크서클이 기본값이 되었고 동료들은 자진해서 나에게 밥과 약을 챙겨줄 정도로 내 몰골은 반쯤 산송장에 가까워졌어. 그때까지만 해도 난 내 건강이 업무 탓이라고 생각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말과 아예 별개로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무섭다. 쓰면서도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중이다. 흐린 날이었는데 나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가 도착해서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나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방해하기 싫었는지 눈인사를 가볍게 했다. 나랑 불과 2m 거리였고 눈인사를 하는 동안 그게 무슨 일인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내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친한 사람이라 별 생각 없었고 나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이 꽤 모였는데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사라졌던 곳을 봐도 없었고 그 사람 자리를 봤는데 가방도 외투도 없어서 내가 사람에게 누구누구 씨는 왜 아직 안 돌아오냐고 물으니까 제주도로 휴가 썼는데 몰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고 방금까지 나랑 인사도 하고 저쪽으로 지나갔다고 했는데 웃으면서 무섭게 왜 그러느냐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헛것 본 거 아니냐고 그랬다. 난 답답했고 불과 2m 떨어진 사람을 어떻게 잘못 본단 말이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길 뿐이었고 나중에 알았지만 비행기 시간 때문에 어차피 회사에 들를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내가 정말 헛것을 본 것인지 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가 여기 썼던 글이 찰나 스쳐 지나갔지만 정말 신경도 못 쓰고 지나쳤다. 그리고 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고 내 건강은 더 나빠져서 업무 중에도 계속해서 졸기도 하고 멍 때리다 결국 나중에는 약을 9개씩 먹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나를 카페에서 마주쳐서 같이 시간 보내지 않겠냐고 하는 여직원의 말을 마지막으로 퇴사 결정을 내렸다. 난 그때 병원이었다. 토요일이었고 상사는 잡는 게 미안할 정도로 내가 힘들어 보인다는 말과 함께 승인했다. 그리고 이 글이 생각나서 내가 그곳에서 두고 온 것이 있는지 곱씹고 있는데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 하기사 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나는 게 더 이상할지도. 내가 썼던 글을 읽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내가 미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나는 현재 비자를 이미 다 끊어놓은 상태고 잠시 한국을 뜰 계획인데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싶고 혹여나 내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생한테 연락했지만 나보다 더 기억을 못하는 상태다. 카페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정도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는 걸까. 옷 스타일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똑같다고 했다. 내 친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고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두렵다. 마네킹 인간을 겪었을 땐 몇 년 지난 일이기도 했고 내 자신이 아니어서 덜 무서웠던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 상태가 느껴져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건가? 1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나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어봤자 정신과 추천하거나 조현병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다. 직장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나열하기엔 스스로 무섭기도 하고 알아볼 수도 있어서 생략한다. 참고로 마네킹 이야기는 제외하고 정신과를 이미 다녀오기도 했고 건강 때문에 병원은 아직 다니는 중이다. 내가 지금도 너무 무서운 건 내가 퇴사하고 나서부터는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 사람을 본 직장 동료가 한 명도 없다는 거다. 퇴사 후에도 만났고 다른 동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없다고 한다. 내 생활 반경 근처에 머무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심하다. 내가 해외로 가면 따라오는 건가? 하지만 해외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아직 마네킹 얘기 안 한 거면 병원에서 진지하게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네가 맞는데 어떠한 이유로 기억을 못한다거나 하는 거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만약 그게 맞다면 해외 나가도 똑같을 것 같아. 처음에는 재밌다 하면서 읽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아니네. 그리고 최근 근황까지. 레주 너무 걱정돼. 아무 일도 없길 바랄게 쓰레주. 혹시 나중에라도 시간이 난다면 지금 몸은 괜찮은지 그냥 부탁해. 하지만 스레주는 이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스레주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해외까지 그 존재가 쫓아왔을까요? 아니면 몸은 괜찮아졌을까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레스 말대로 처음에는 정말 재밌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읽었는데 끝에 가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걱정되고 이런 존재가 주변에 있을까봐 무섭고 그렇네요. 우리는 절대 밖에서 물건 잃어버리지 않는 걸로 조심합시다.